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병원 감염내과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코니스에 관련된 그 경험 많은 노하우를 가진 여러 훌륭한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함께 코니스 ICU로 비롯된 중재 어디까지 해봤나 이런 주제로 좀 토론을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저부터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순천향 서울병원에서 감염내과를 하고 있고, 이제 2003년부터 이제 감염관리랑 같이 하고 있고, 2006년도에 이제 코니스 사업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고, 제가 2012년도에는 이제 코니스 ICU 이제 위원장을 맡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 같이 계시는 여러 동료 선생님들 덕분에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패널 오신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병원의 한시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의 한시원입니다. 저는 제 나이는 18살 이후로 안 세고요. 감염관리 경력은 20년 넘어가면서도 안 셉니다.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코닉스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함께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늘 주제를 받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수락을 했는데요. 오늘 많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원년 멤버로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강북삼성병원의 김혜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감염관리실 근무하는 김혜선입니다. 저는 이제 2006년부터 감염관리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시작은 이제 그 중소병원,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북삼성병원에는 2018년부터 이제 감염관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 이제 전문간호사로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강동경희대병원에서 김진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감염관리 근무하고 있는 김진호입니다. 저는 경력이 제일 짧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병원에 지원을 나왔다가 이제 기존에 계셨던 경력자분들은 사직하시고 그 다음 시니어분은 출산 휴가 들어가시면서 감염관리실이 비게 됐어요. 그래서 지원원 2명이 감염관리실을 그때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016년도부터는 5명으로 늘어서 처음보다는 좀 풍부한 인력으로 함께 감염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어리지만 많이 배우는 마음으로 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커리어 시작할 때부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잘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강동경희대병원이 이 코니스의 그 이제 처음 시작했던 이상호 교수님이 계셨을 때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 순천향병원에서도 계속 연구 미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속한 병원은 이제 원년 멤버 병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일단 그 오늘 그 여러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그 이제 프로파일을 소개를 했고요. 첫 번째 이제 중재에 대한 얘기는 이제 코니스 중재의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항상 이 감염관리실 하면은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119 같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를 찾고, 저희 초창기 때 보면 병원에서 고양이가 생겼는데 갑자기 감염관리실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스코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어떤 뭐 역사적인 백그라운드의 경험이 있으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뭐 경험 많으신 한시연 선생님부터 옛날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전에 고양이 계신 저는 강아지 나타났다고. 저희 병원이 정원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는 강아지가 나타났다고 그 옛날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충무팀이 아니라 왜 나한테 전화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봤었는데요. 어제 코닉스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시스템 도입했을 때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지금 다 EMR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 다 종이였죠. 다 종이였죠. 네, 그리고 맞아요. 교수님 필름이었었잖아요. 그 맞아요. 네, 필름도 봤어요. 빅박스로. 네. 그래서 폐렴 진단하는데 빅박스 아침에 회진 돌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환자실 환자 플로시티트 다 체스트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다 꺼내서 봤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명단도 지금은 다 전산으로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중환자실 가서 명단 보고 맞는지 전산하고 확인하고 막, 그리고 미생물 검사도 지금처럼 막 올라왔던 시스템이 아니라 다 진단검사를 아까 내려서 엑셀로 봤던 그런 되게 서밸런스 자체를 되게 어렵게 했지만
그래도 되게 보람은 있었어요. 되게 처음부터 기초를 배웠고 지금 하는 친구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결국은 결과를 내서 다들 공유를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처음에 결과 내서는 감염관리위원회 보고를 하게 되는데 반응들이 싸요. 정말 어떻게 너희 부서에서 감염률을 낼 수 있느냐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분자 분모를 어떻게 했느냐. 자동으로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런 질문들 듣고 했는데 그때 저희 감염관리실장님께서 그때 당시 교수님이 해주신 회의석상 해준 말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해주신 얘기가 뭐였냐면 선생님들이 그 위원회도 선생님들이 받아보는 종이가 한 장짜리이지만 이 선생님은 6개월 동안 이걸 조사를 했다. 한 장으로 나오잖아요. 저희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같이 한 장으로 바라보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함께 있었던 거다라고 해서 되게 반응은 좀 그랬었긴 하지만 지금 시작하니까 어쨌든 많은 병원 사람들이 진료과든 과든 중환자실 수간호사든 좀 이렇게 조금 먼 미래를 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래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초창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디테일한 지적보다는 그냥 그런 조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있어 보이고 또 원장님한테 뭔가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또 그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또 그런 보람도 있었던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너무 루틴해요. 그렇죠. 루틴하게 받아들이니까 또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후배 선생님들이 훨씬 더 일이 많아졌죠.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고 그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러면은 사람이 해방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이 더 많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도 더 복잡해지고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김혜 선생님은 좀 또 다른 요 시대와는 또 다른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니스 초기 시기에 저는 이제 중소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코니스 ICU가 시작될 때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중소에서 병원 자체적인 이런 감염 감시 활동을 했을 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중소병원 규모였기 때문에 그때는 특정 ICU라기보다 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서베일런스를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미생물 결과를 알기 위해서 미생물실을 찾아가고 그랬었던 그리고 또 내 기록을 위해서 각 부서를 좀 방문해서 확인했었던 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니스는 이제 중소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수술 부위 감염 쪽으로 조금 먼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활동을 했었고 또 이제 그 저희 중소병원 제가 있었던 병원 같은 경우는 ICU 규모가 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ICU 감시에 참여를 했지만 그래도 감염률이 거의 이제 조금 없었던 그런 병원에 조금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과 감염 모니터링은 좀 비슷하지 않던가요? 그 대학병원도 사실은 그렇죠. 외과 선생님들 차트 자세히 안 써 있고 뭐 이런 건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보려면 참 어렵고 그렇죠. 감염률이 제로. 그러면 감염률이 제로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인력이 있어야만 감염률도 더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타박을 받아보지는 않으셨어요? 왜 감염은 항상 이렇게 줄질 않고 있느냐? 뭐 클랩시, 뭐 UTI. 나중에 최근에 그런 거 하면서는 그런 압박이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지금 현실의 고민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의 규모가 아주 크진 않고 한 720병상 규모인데요. 그 그룹의 감염률이 지금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감염 감시도 하고 또 열심히 좀 활동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좀 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게 탁 감소한다는 효과를 조금 보기가 좀 물론 감소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바라는 목표만큼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제일 힘들 때가 중환자실에 정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새로 투입된 새로 이제 충원된 교수님들이 막 오시고 막 원칙대로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클래시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뭔가 더 인터벤션이 많아져서 그랬을까? 아니면 더 중환이 많이 와서 그랬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원장님들이 도대체 니네 뭐 한 거냐? 그렇죠. 감염관리실이 잘못해서 감염이 생긴 것처럼. 근데 이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변명을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정직하게 열심히 하니까 감염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아니라
예, 그만큼 이제 병원에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말해준다는 것들을 좀 설득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지속적으로 감염 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강조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모니터, 직원들의 그런 수행도 모니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모니터 결과를 보면 약간 감염률과 더불어서 약간 좀 특성이 좀 보여지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예를 들자면- 발견하고 좀 네. 이렇게 그런 경험도 있으신 거죠? 네네네.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제 감시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유행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 보면은 그 시기에 뭐 직원들의 손위생 수익률이나 아니면 뭐 손위생 적설성 부분이 좀 같이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뭐 환경 관리 문제가 좀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좀 같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정도면 굉장히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숫자로 발견한 어떤 문제의 배경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스텝이 새로 바뀌었다든지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좀 신규 선생님들이 많이 투입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칠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김진호 선생님은 또 네.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 분야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팀장님들과는 다르게 세팅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라서, 또 병원이 2006년에 개원을 했고 EMR로 아예 처음부터 세팅이 되어 있던 병원이라 처음부터 자료 그렇죠. 획득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변화는 2015년에 이제 2명이서 한 7, 8평상 정도 되는 병원의 감염관리실을 새로운 눈으로 끌어가는 거잖아요. 경력자가 다 나갔으니까 배우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빌런스랑 이런 부분을 이렇게 펑셔널처럼 했던 것 같아요. 한 명이 서빌런스 다 작성하고, 그러니까 간호에서 펑셔널 같이 네, 이렇게 네, 서로 네. 이제 업무를 그렇죠. 의사 업무를 선생님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아, 그 업무를 네, 네. 나눠서 한다 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 시선에서는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감염관리를 모르지만 우리가 부서를 담당해서 교육도 하고 중재도 하고 유행 발생하면 유행 발생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서 단위로 해보자라고 좀 끌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마침 또 인력이 증원돼서 지금 그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코니스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러면서 또 어떻게 업무가 변화가 됐냐면, 예전에는 페이퍼워크이 메인, 그러니까 레포트를 내는 게 거의 일의 90이었다면 지금 페이퍼도 내지만 담당자가 현장을 더 자주 가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중재활동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감염관리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중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금은 오히려 중환자실에서 이런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뢰가 들어오는, 그래서 이게 제가 느낀 한 10년간의 좀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게 부서별 중재가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특별히 중환자실 말고도 또 이렇게 그런 요청을 받고 같이 이제 뭐 아웃브레이크 조사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해보시게 했었나요? 아, 네. 처음에는 뭐 이제 중환자실도 내과 중환자실, 외과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그다음에 응급 중환자실까지 이렇게 4중환자실이 있다면, 이제 부서 단위로 이제 팀원이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내 부서, 내 관리 부서가 이제 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부서에 계속 상시로 가면서 모니터링부터 직원 교육, 뭐 서베일런스, 그다음 유행 발생까지 본인이 주도해서 그 부서의 감염 관리를 좀 끌고 가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약간 직원들에게 좀 독립적인 어떤 중재라든가 그런 존중감도 심어줄 수 있어서, 이거를 팀원들이랑 지난 10년을 사실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게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니? 그러면 이 부분을 가장 좀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현장에 더, 네, 페이퍼워크보다는 현장에 더 간다는 거. 네, 그 선생님이 페이퍼워크를- 보시기에는 네.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뭔가요? 뭐 가이드라인, 아니면 인력, 병원의 지원, 학회 활동, 공부? 뭐 사실 뒤에 질문을 생각을 했던 거기는 한데, 인력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병원의 권력을 가진 주요 그렇죠, 경영진들의 경영진들의 메시지가 실질적인 도움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끌어내기 위한 자료 준비와 어떻게 설득할까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 확실히 우리 또 제일 젊은 선생님의 경험이신데 하나 동의하는 거는 옛날보단 좋아졌다는 거죠. 네네. 예, 확실히 우리 옛날 선배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옛날에 다 이거 혼자 했던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잘 아시잖아요.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는 거. 네네. 근데 확실히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중환자실 계속 그 정기적인 미팅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전담해서 가시는 의사도 그쪽에 전담을 하시는 교수님이 더 가시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또 더 관심 있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MRAB 갖고 인터벤션을 했었는데 그 진검 교수님이 되게 열정적으로 막 시퀀싱까지 해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메디컬하게 인터벤션 할 수 있는 거에 정말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것 같다 이런 경험을 이렇게 소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거 내성균 같은 경우 보면은 네. 막 그 어디를 서베일런스를 해야 되는지, 네, 맞아요. 뭘 타겟을 해야 되는지, 네. 막 그러면 뭐 박테레미아만 줄이면 되는 건지, 네, 네. 막 이런 참 어려웠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초창기 때는 이제 신생아 ICU에서 엔테로박터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생긴 네.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면서 막 울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문헌을 보니까 뭐 국내 대학병원에서 굵직굵직한 대학병원에서 다 한 번씩 뭐 외국 논문에다도 써내고 막 이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우리만 외로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러면서 좀 자신감도 갖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또 많이 다르죠.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좀 구체적인 뭐 내성균 중재라든지 아웃브레이크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 손위생 같은 경우도 경영진 설득할 때 왜 맨날 80%에서 90%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원장님 이게 100% 같아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이게 뭔가 이 변수가 계속 그 유동적일 수 있는데 계속 우리가 바뀌는 인력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하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경영진은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셨나요, 선생님? 또 새로운 또 좀 중재 어려운 중재 경험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혼자 아까 교수님 혼자 일했는데 갑자기 인력이 확 늘었잖아요. 그때 잊혀지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때 확 늘 때 병원장님이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다 모여라. 그래서 나는 인력을 늘려줄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시원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다 모이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그게 할 일이 없을 줄 알고. 네. 근데 저희 그때 간호부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지금 혼자서 못했던 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야. 그때 당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인력이라는 부분이 지금 많이 정말 커져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력이 늘었으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된다.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효능감을 볼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감염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감염들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뭔가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고 뭔가를 보는데 그런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고민스럽죠. 지금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인력 늘면 한 예로 들자면 우리가 이제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면 그 간호사 인력이 뭐 2대1이면 그때는 미해결 과제 했는데 지금 시야에서 나온 거는 2대1 아주 원웨이로 나왔어요. 아주 근거가 하이로 나왔는데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거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저희 이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환자실에 비해서는 감염률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건 인력이 확 늘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간호 등급이라는 게 없을 때였거든요. 이거 누가 늘려주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제가 그 말 한 걸 후회해요. 왜냐하면 지금 간호 등급 1등급, S등급, A등급 있는데 그래서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요새 드는 생각은 가치라는 생각을 해요. 밸류.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20년 넘게 바라봤던 거는 중환자실의 병상 침상 간격을 늘려라. 법적으로 늘렸고 그리고 인력도 많이 늘려달라서 늘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드레싱 하는 것도 결국은 저 거즈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HG.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소독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폼 드레싱 같은. 예, 폼 대신 하고 있는데 뭐든지 다 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왜 안 떨어지냐 그러실 때마다 인력도 그런데 더 이상 중재는 그런데 지금 가장 고민되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손위생도 손 씻기 퍼센테이지 중환자실이 저희가 20년 전에 20%였더라고요. 원데이터가 교수님 20%였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네요. 이제. 네. 기본값이 낮아서. 20년 전이니까 뭐 관찰하는 혼자서 관찰해봤자
근데 지금은 중환자실 막 많이 올라와서 80%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손소독제 사용량도 저희는 1등이거든요. 중환자실이 사용량이. 그런데 제가 항상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도 그럼요. 왜 우리는 지금 중재활동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웃브레이크 안 생기고 감소하는 것만이 그 자료가 가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 자체를 조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걸 해봤던 것 같아요. 뭐 큐로스 사갖고 그 알코올 손소독제가 함유되어진 소독캡도 한번 해봤고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근데 그거는 지금 선생님이 같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염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문제라고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니까 감염률 계속 오르락내락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거를 꾸준히 인터벤션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소독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희는 저거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맥시멈 베리어 프리코션. 그거 할 때 전후로 정말 클랩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클랩시는 계속 오르락내락 하죠. 근데 저는 그게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그 전에 올라갔던 거는 이제 MVP를 안 해서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다른 요소가 있을 거고, 이게 계속 그거를 끊임없이 인터벤션 하는 게 감염관리실의 역할이지.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에 나왔던 닥터 프로노보스트가 클랩시 체크리스트 했더니 감염률 제로 됐다. 전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엔 또 다른 이유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땐 체크리스트가 펑션을 안 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 관리는 영원히 하는 거다. 그 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뭐 잘해서 뭐 체크리스트하고 소독제 바꾸고 제로가 됐으면 그럼 감염 관리실 다 해체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선생님 또 어떻게 그런 저는 깜찍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제 경험보다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저는 참 위로가 되는데요. 요즘에 저희 고민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중재 활동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현장에 이제 계속 예전이 서베일런스 위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현장에 이제 매일 나가가지고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클랩시 레이스는 좀 오르락내리락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요즘의 그런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모니터하고 보면서 또 감시, 서베일런스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조금 해가는 게 지금 저희가 해가는 활동들이라서 저희의 방향이 그렇게 틀리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위로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저희가 한참 이제 코로나 대응이었던 2021년에 갑작스럽게 이제 중환자실 안에 MRAB도 좀 증가를 하면서 다 한 번씩 경험했을 거예요. 또 이제 그 시기에 또 클랩시가 증가를 하는데, 그 클랩시의 원인 균주가 이제 VR이나 이제 MRAB 항생의 내성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환자실하고 같이 이제 대체 해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중재 활동들도 했었고 개선 활동들을 했었던 좀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제가 환경관리 얘기를 조금 많이 하기는 하는데 환경배양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내성균이 분리되는 환자의 주변 환경에서도 많이 균이 나왔고, 그렇지 않은 환자의 주변 환경에서도 내성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VR이가 어디서 나오던가요? 뭐 수도꼭지? 지금 이제 아니요. VR 같은 경우는 환자의 주변 침상 같은데, 주로 환자하고 가까운 데서 나오죠. 그런 뭐 아니면은 페이션트 모니터라든지 뭐 이런 환경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 실제로 이제 중환자실의 환경 관리가 매일 이제 소독제로 좀 닦아줘야 하긴 하는데 환경 관리 지원, 간호 지원 인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중환자실이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경영진에게 좀 보고하고 그런 인력도 좀 해결해줬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물론 단순하게 그 인력만 해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못했었던 클로레시딘 배칭도 좀 도입을 했었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시기에는 감염도 조금 감소가 되고 어쨌든 그 또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네, 원인균에서 네. 내성균이 차지하는 비율도 조금 줄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MRAB는 몇 달 가든가요? 저희 진짜 뭐 VRE는 그래도 좀 짧게 갔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VRE는 주로 환자 주변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좀 통제가 쉬웠던 것 같은데 MRAB 이런 건 진짜 오래 가던데. 네. 딱히 MRAB를 저희 같은 경우는 해결을 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어려울 정도로. 네. 뭐 그 분리율 자체는 이제 감소하고는 있지만 조금 지속적으로 조금 있는 것 같고 최소한 특히 뭐 이제 2차 감염이라도 좀 그러니까 원내에서 획득 네. 이런 건 좀 줄고 이런 것들 아, 네. 경험하신 거죠? 네, 이제 대부분 이제 호흡기 관련된 그런 검체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 클로리신 베싱 되게 일찍 도입을 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SD라는 것도 있었어요. Search and Destroy라고 해서 MRS를 아주 엄격하게 막 네네. 하자 뭐 이런 그 사실 그 제가 봐서는 좀 거의 십자군 전쟁 같은 수준이던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감염 관리를 하는 인력들을 너무 소모시키는 네.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서베일런스는 가급적 이제 자제했는데. 네. 그 VR이 그러니까 MRAB 나왔을 때는 MRAB를 서베일런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희도 그거가 한 몇 달 하면서 이제 저희 실장님이 이제 종식 선언을 했는데 나름 이제 참 그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또 오겠지만 그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자부심 느끼고 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염관리실이 코니스 데이터 갖고 해야 되는 거는 꾸준한 해석인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페이퍼보다는 현장이라고 답을 주셨고 또 현장을 갔을 때 그 다음으로 좀 해보는 거는 그래도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라도의 설명을 자꾸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근데 또 되게 저희 혼자만은 안 되는 것 같고 그 부서하고 되게 파트하고 협력이 친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쪽에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개는 중환자실 그 파트장님하고 이렇게 많이 소통하고 이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김진호 선생님은 또 자랑하실 만한 경험 있으세요? 자랑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부서와의 관계를 말씀 주셔서 안 그래도 준비했던 사례가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대단한 사례는 아닙니다. 제가 파트장이 된 배경이 제 전 파트장님은 2달 만에 사직을 하셨고 못하겠다고. 그 전 파트장님은 배치 받으시자마자 간호부로 돌려가고 싶다고 계속 요청을 하셔서 사실 제가 될 연차와 그런 게 충분히 아닌데 인계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그것보다 그러니까 제 연차에 파트장을 다는 게 저희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위계를 무너뜨리는 정도에 좀 된 거예요. 얼마나 할 사람이 없었으면 그런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가도 저 신규 때 다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다 눈을 뜨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중재를 하려고 그래도 문화적으로 좀 쉽지는 않으셨겠네요. 너가 뭘 알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루에 3번을 가고 4번을 가도 너희가 없는 사이에 인턴 쌤들이 아침에 새벽에 얼마나 난장을 펴놓고 가는데 왜 우리 수행률만 낮아? 이런 식으로 뭘 해도 저희가 아무리 좋은 중재를 해도 이행 단계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믿는 건 몸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제가 나이트 같이 근무하면서 모니터링 할게요 몰래. 그래서 이제 근무복을 입고 나이트 근무를 한 일주일을 하면서 모니터링 했는데 정말 그 4시와 5시 사이에 인턴 선생님들의 샘플링 하는 장면은 아비규환이고요. 아비규환이구나. 주사기를 뭐 안전주사 심고 뭐가 다 없습니다. 했다가 급하면 놓고 가고 손은 하나도 안 씻고요. 그 다음에 충격적으로 봤던 게 포터블 엑스레이 찍으시는 분이 20몇 분의 환자를 포터블 엑스레이 찍으시면서 손위생을 하나도 안 하시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간호사분들한테 잘해주세요 하는 게 이분들도 화가 났겠구나. 그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고프로를 사가지고 6개를 배치를 해서 일주일 동안 24시간 녹화를 했어요. 저희 팀원들이랑 그걸 다 봐가지고 거의 짤로 만드니까 300개의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손위생 누락이 있었고 저희가 실제 돌려보니까 의사들도 잘 못하는 거 맞지만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대요라고 해서 저희가 너무너무 고생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시자는 게 아니라 저희도 2번 다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느꼈던 게 이러고 나니까 중환자실에서 저희가 뭘 하려고 해도
그래 니네도 보니까 고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게 됐던 것 같아서 저희가 그때 팀원들끼리 결론 내렸던 게 일단 친해져야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중재를 해도 저 부서와 척지면은 다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웬만하면 마찰 없이 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런 경험을 한번 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등장하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그죠? 병원에서도 예, 열심히 하시고 되게 또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몸으로 머리로 다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직은 보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본다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그런 거 앞에서는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이거는 우리가 다음 세대로 미루자. 근데 이제 또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바꿔놓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옛날에 코니스 위원장 맡았을 때 이제 일본에 가서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좋았던 게 그때 우리나라 폐렴 코니스 데이터가 되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았었어요. 그때는 참고로 그 아직 확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코니스 참여병원이 44개 병원 뭐 요럴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대학병원급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코니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익숙한 병원들만 모니터링을 했을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결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일본보다도 폐렴이 더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의 한산대첩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조금은 제가 이제 좀 의심했던 게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잘 이제 서베일런스를 잘 한 걸까? 이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인력이 똑같은 인력이 하는 일이라면 이게 뭐 한국 간호사 선생님이 하신 거나 뭐 일본 선생님이 하신 거나 차이가 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WHO나 뭐 미국 CDC에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WHO 손위생이라든지 미국 CDC가 만든 요 이제 코니스 기준, 사실 저희가 이것도 대부분 미국 거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받아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상당히 그래도 글로벌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수준을 좀 국제적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또 그 손위생 보면은 그 WHO 손위생을 그렇게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저희 막 의사는 저희도 과를 찾아가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은 부서를 방문하시고 의사들은 이제 말 안 듣는 과 선생님들을 아침 의국회의 때 저희가 찾아가고, 그래서 막 다들 서로 꺼리는 이제 과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비뇨기과 뭐 정형외과 너무 무서워요. 그럼 그럼 내가 할게.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중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한번 좀 궁금해요. 손위생 그 WHO 그것이 최근에 또 그 저널에서도 저널 컨퍼런스를 저희가 해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약간 좀 비판적인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6가지 동작, 그다음에 5가지 그 손을 씻는 그 요것들을 막 이제 모니터링하고 개선시키려고 교육하고 이랬을 때 과연 감염률이 주는지 조금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경험은 어떠신가요? 손위생 그 모니터링하고 이랬을 때 중환자실에서 어땠어요? 예. 저는 모니터링, 아까 이제 김준호 선생님이 막 나이트 때 동영상을 찍고, 뭐 저희 사무실 애들도 현장에 정말 많이 나가요. 저희는 근무 자체를 그러니까 현장에서 살게 만들어요. 현장에서 보고 모니터링 하게 하고 그 데이터를 회복하는데, 근데 그 직원들, 저희 간호사들이 현장에 있는 아이들과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 네, 같이 있다 보면. 특히 이제는 선생님 이거 손 안 씻었냐, 손 씻어주세요. 그러면은 약간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랑 면담하면 항상 질문이 그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선 효과에 호선 트러블. 왜 내가 얘기해서 이게 정당한 윤리적인 방향으로 끌었는데 왜 상대방은 안 받아들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얘기했는데 안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는 목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윤리성을 계속 자극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습관을. 그 사람에게 올바른 방향을 끌어서 그러면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나이트 때 안 하니까 막 모여서 억지로 그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거 못하는 거 굳이. 근데 결국은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여기 오기 전에도 저희 이제 새로운 직원하고 한참 손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개별 다 끝난 문자를 드려요. 전산으로 만든 문자를 보내는데,
그게 일단은 숫자로 또 오늘 우리가 관찰했는데 몇 프로입니다. 모니터링을 당하신 분한테요? 네, 문자로 오, 보내요. 대단하시네요. 예, 전산으로 만들어서 문자를 드려요. 오늘 100%입니다, 0%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 처음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전화하시고 항의하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관찰을 하고 있을 때만이라도 손을 씻자. 근데 그럼 성공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교수님들이 특히 그리고 전공의들도 손을 하고 난 뒤에 나 씻었어요. 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항의를 하는 거는 내가 문자를 받구나, 받아들였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손 씻기는 그 감염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보다 다른 우리가 감염 관리에 대한 지침을 수행시켜주는 하나의 이렇게 끌어오는 하나의 일부 중에 끌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손 씻기로 감염률을 떨어뜨린다라는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뭐 BSIU에서 꺼드 드레싱이 제대로 붙어져 있는지 유지 관리하고 있잖아요. 유지 관리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많이 관찰해요. 센트럴 라인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주는데도 매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의 존재의 가치다.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는 받아들여졌고, 그 저희 때는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걸로. 근데 지금은 받아들이고, 어쨌든 지금 그거를 그렇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됐다라는 걸 느끼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도 저는, 그러니까 지침을 수용하고 개정을 해서 이걸 해야 합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저희가 갈 거는 조금 더 그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몰랐는데요, 교수님. 중환자실에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저희 감염관리위원회에서 이제는 폐렴 예방을 위해서 뭐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한번 이렇게 지침을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간호사들한테 수용이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저희가 지침 바꾼다고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해야 하는 게. 근데 막 그게 중환자실 수간호사 둘이서 막 할 수 있네 없네 막 이랬는데 앞으로 방향이 이겁니다 했는데 갔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칫솔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누적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시간이. 네. 그리고 칫솔을 하는데 그 칫솔이 있는 물건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샀더라고요. 그 수가도 저희가 도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많이 왔구나. 그럼요. 네, 많이 왔구나. 저는 요새 최근에 그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개념만 설명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손위생을 자꾸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꾸준한 중재는 역시 손위생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게 그때그때 필요하고 또 그러려면 지금 선생님들처럼 다 이렇게 현장에 많이 나가셔서 이제 답을 얻으신 것 같은데요. 김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손위생 부분은 이제 고민되는 부분도 그거죠. 이제 손위생 수행률이 거의 이제 90% 이상, 95%까지 육박하는데 감염률 부분은 좀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이제 손위생 수행 부분도 되게 이제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 적절성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그 적절성 올리려는 좀 활동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육도 제가 보면 상당히 인터랙티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동의해야 되고 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감염관리 선생님들과 또 현장의 간호 선생님들하고의 트러블. 근데 또 두 분 다 또 같은 간호사시니까 본인도 현장에 있어봤던 사람이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역지사지로 통했을 때는 좀 더 잘 따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김진호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손위생? 손위생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5가지의 시점을 연속된 행위 안에 어떻게 잘라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많게는 체열 한 번 하는데 막 7번, 8번 씻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저희는 요즘 하고 있는 건 꼭 해야 되는 시점들을 정해서 하나의 행위 안에 손위생은 필요한 시점을 줄여서 하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FM대로 했을 때는 아예 포기해버리는데 그래도 이 상황에선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뭐 좀 묶을 수 있고 행위를 묶어서 그래서 지금은 부서에서 오히려 신청을 받아서 이런 행위할 때 손위생을 몇 번 어디서 씻어야 되냐면은 그런 것들을 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지 저희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의 요즘 손위생의 큰 방향은
정말 할 수 있는 손위생의 시점을 같이 좀 찾아보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WHO도 다시 고민할 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효과적인 중재를 어떻게 하는 네. 건가. 네,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은 그 경험과 나눔을 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의 토크가 소감을 한번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여하신 경험이 어땠습니까? 오늘? 저는 이제 제 질문만 생각하고 왔었는데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선배님들의 의견도 듣고 말씀 들으시니까 또 저도 저만의 우물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가서 현장 가서 제가 오늘 느낀 부분들을 팀원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병원 가용 관리를 좀 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감염관리실 직원들의 노력으로 많이 조금 이루어지는 일들이라서 뭔가 좀 획기적인, 혁신적인 또는 뭐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방법들이 아주 틀린 것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실은 오늘 여기 오면서 되게 재밌는 문구를 봤어요. 인생과 커피는 셀프다. 근데 셀프가 행위주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셀프가 행위주체.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했죠. 감염관리는 셀프다. 왜냐하면 감염관리 간호사나 의사나 어쨌든 뭐 그걸 지침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셀프다. 그렇죠. 행위주체가 각각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더 공부해야 되고 뭐 어쨌든 조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애들한테 좀 다음날 내일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내가 다른 병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각의 병원의 셀프네요. 행위주체가 각각의 병원이니까. 그래서 저는 각 나라도 그런 것 같고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고민을 하다 보면 또 긍정적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학회에 나오고 또 코니스 활동을 할 때 동료 병원 선생님들하고 만나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시청하시는 모든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뭐 굉장히 인력이 많아서 좀 여유롭게 감염 관리를 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저희도 초창기 때 다 단벌 신사였지 않습니까? 혼자 일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감염관리실의 어떤 중재로 병원은 틀림없이 덕을 보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그런 가치를 저희가 좀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도 또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또 용기를 얻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